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 이후 무상급식 재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남은 고성의 한 농촌 마을이 산뜻한 벽화들로 채워져 새로운 농촌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을 두고 기존 일괄 개발 방식에서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창원 지역 26개 하천을 조사한 결과 하천의 오수 유입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돌연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경남을 혼란에 빠뜨렸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홍 전 지사의 사퇴 이후 무상급식 재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과연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정을 떠난 후 무상급식의 재시행에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2곳이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 경남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무상급식 논의가 시작된 듯합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15년 도청과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저만 갔습니다. 이후 홍 지사는 대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내려놓았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 재논의에 나선 겁니다.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유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만남을 통해 마음속 앙금을 풀고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이루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박동식 경남도 의장을 만나 삼자회동을 가지며 다시 한번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과 읍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동 지역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남도 의회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무상급식 대상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270억 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대부분 노인들만 남은 고성의 한 농촌 마을이 산뜻한 벽화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색깔 있는 농촌 마을로 변신 중인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개천면에 위치한 나동마을. 조용한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이곳에 많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대학생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에 나선 겁니다. 그 나동마을이 원래 산촌 생태 체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나동마을에 마을 정비 사업, 이렇게 백화 그리기, 마을에 또 표지판 그런 부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LH공사 임직원 분이랑 갱상대 학생들하고 고성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 외벽은 형형색색의 페인트로 채워지고 벽면마다 섬세한 붓질로 그림을 그립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대학생들은 벽화를 보고 좋아할 주민들을 생각하며 힘든 기색 없이 벽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자원봉사로 나왔는데요. 여기 물 좋고 경치 좋은 고성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해서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희 그림이 조금 미숙하지만 보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과 더불어 2년 전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쉼터를 재정비하고 대학생들과 짝을 이뤄 벽화 작업에도 열중합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고요. 저희 사회적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도색도 하고 칠해서 더 이쁜 마을로 돼서 이 자연 환경과 더 어울리는 예쁜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벽화 그리기 외에도 주택 개보수와 의료 지원 등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들의 노력이 농촌 마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두고 기존의 일괄 개발 방식에서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부분 개발을 허용키로 했으며 국비 지원을 전제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두고 계속해 창원시는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첫 공모에서 부영의 주거 개발로 조건이 맞지 않자 무산했으며 재공모에서도 한 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창원 지역 26개 하천을 조사한 2017 창원 하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 96개 지점, 창원 70개 지점, 진해 40개 지점에서 오수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산 35개 지점과 창원 55개 지점, 진해 15개 지점에서 유입 원인이 불명확한 오수가 많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회원천에는 재개발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각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생활호 수납 공장 폐수뿐만 아니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탁한 시멘트가 섞인 물로 하천 어류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숲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하천의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산 대표 음식인 아구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8회 아구데이 큰 잔치가 23일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아구데이 큰 잔치는 아구찜 등의 아구 요리 무료 시식회와 아구 세미나, 각종 공연 등이 어우러져 흥을 돋우고 또한 오동동 아구거리 방문객들에게 10% 할인된 아구찜을 맛볼 수 있는 아구주간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내년 5월 9일 아구데이를 맞아 진행되던 아구데이 큰 잔치가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연기돼 이번 가고파 축제 행사와 연계해 23일 진행하게 됐으며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 특색 음식인 아구찜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군 마안면 장산리에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장산숲이 힐링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산숲은 지난 2009년 산림청과 유한킴벌리 등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마안면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구름이 그린 달빛 촬영지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산숲은 지난 1987년 지방기념물 제86호로 지정돼 약 600년 전 조선 태조 때 호운 허기 선생이 마을에 바다가 비치면 좋지 않다는 풍수지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숲입니다. 지난 2002년 수질 악화로 폐쇄된 광암해수욕장이 내년 6월 16년 만에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차례 수질 검사에서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오는 8월부터 광암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재개장에 맞춰 주차장과 의무실, 샤워실, 종합상황실과 휴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광암해수욕장은 지난 1975년 마산만에 있던 가포해수욕장이 환경오염으로 폐쇄되자 옛 창원군이 갯벌이었던 이곳에 모래를 쌓아 만든 인공해수욕장으로 1976년 개장해 한때 하루 3만에서 4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마산권 시민의 휴식처였으나 2002년 수질오염으로 폐쇄됐습니다.
통영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비성 폐류 독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올해 마비성 폐류 독소는 지난 3월 부산시 일부 연안에서 검출된 후 통영시 광도면에서 진해만 일원, 거제도 동쪽 연안에서 부산시 송정 연안에 걸쳐 산발적으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선진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NFC 근거리 무성통신 기능을 이용한 실시간 의견 접수 시스템을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FC 기능이 구축되면 시내버스 내부에 부착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자동으로 신고 페이지로 접수돼 신절 불편 내용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상현실 체험관인 거제도 제3전선을 개장 운영합니다. 거제도 제3전선 VR 콘텐츠는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 내에서 포로들에게 납치된 포로수용소자 도트 장군을 구출하는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개장에 앞서 25일까지는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고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나흘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조합원과 합동으로 고도화, 지능화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고성고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충족을 위해 오는 28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영화 보안관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영화 보안관은 전직 형사인 주인공이 성공한 사업가를 마약 사범으로 의심해 홀로 수사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상영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은 폭염으로 가로수 고사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관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관수 작업에는 자생단체 회원 30명이 참가해 도심 식재지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작업을 펼치며 가뭄 해갈 때까지 수시로 생육 상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거제 장승포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22일 장승포동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양곡과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제40대 회장 이취임식에 꽃 화환 대신 양곡탑을 쌓아 기념한 후 사용된 양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통영시는 터널을 이용해 조기 재배한 한산 찰옥수수가 수확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조기 재배는 일반 재배보다 약 20일 정도 수확을 앞당겨 높은 소득이 기대되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틈새 소득 장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2일 결혼 이민 여성 멘티 멘토 결혼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결혼식을 시작으로 48명의 멘토들은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실시해 여성 결혼 이민자가 겪는 어려움 해소에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은 지난 22일 문화동 통술거리 일대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서는 통술거리 일대 술집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 여부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며 청소년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시 사회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은 지난 22일 동부면 평지경로당을 방문해 점심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단은 정성스레 준비한 비빔밥과 함께 과일과 다과를 어르신들께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탁업 중앙회 통영시지부는 지난 22일 시민문화회관에서 통영과 거제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세탁업 현황과 위생 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한 소양교육, 세탁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은 2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대가면 송계리 944번지 일대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 장소로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중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